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주 총선에서 승리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주택 가격 상승 등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과 이스라엘 간 균열을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껄끄러워진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이란 핵협상 염탐 의혹으로 경색되는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러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9일 드라브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부가 사나공항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나공항은 며칠 동안 몇 번씩이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이 벌어진 끝에 이날 결국 정부군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신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단했던 세금 송금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 안보기관의 제안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주 총선에서 승리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이날 살림 주브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총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리블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가장 많은 의석인 30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연립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대해 3가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선거 과정에서 야기된 국민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며 총리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블린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 당에 아랍인들이 대거 결집해 투표소로 몰려들고 있어 우익 정권이 위험에 직면했다며 보수층 집결을 호소한 데 대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은 모든 이스라엘인의 총리라고 생각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주택가격 상승 등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과 이스라엘 간 균열을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껄끄러워진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이란 핵협상 염탐 의혹으로 경색되는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러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인터셉트는 미 국가안보국 직원으로 일했던 에드워스 스노든의 폭로 문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현지 시간 25일 전했습니다. 2008년 작성된 이 1급 비밀 문서에는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NSA 관리가 이같이 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3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정보기관들의 예산 현황을 보도할 때 인용했던 2013 회계연도 국가정보계획의 문서에는 CIA에서 이스라엘을 러시아, 중국, 쿠바, 이란, 파키스탄과 함께 우선 위협 국가로 지목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3일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비공개 핵협상 내용을 몰래 빼내 핵협상에 반대하는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데 이용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이스라엘 총리실 측은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을 염탐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원군이 수도 사나를 차지한 후티 반군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9일 드라브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부가 사나공항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나공항은 며칠 동안 몇 번씩이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이 벌어진 끝에 이날 결국 정부군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우디는 사흘 연속으로 예멘 거점에 자리 잡은 후티에 공습을 가하는 중입니다. 사우디 공습으로 이날 하룻밤 동안 35명이 죽고 8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대변인은 연합군은 향후 수일 동안 후티와 그 동맹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후티에게 안전구역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예멘에서 공습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란의 후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가 최근 들어 세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니파 왕정의 사우디는 이란이 후티를 등에 업고 예멘 내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은거 중이며 후티 반군의 쿠데타를 피해 수도 사나에서 남부 도시인 아덴으로 피난을 떠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신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단했던 세금 송금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 안보기관의 제안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지난해 말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되자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제소하겠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신청 절차에 돌입했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대신해 세금과 관세를 징수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송금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고 있는데 지난 3개월간은 수억 달러의 세금을 거두고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동결자금을 해제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왔고 이스라엘 안보관리들도 송금 중단을 지속하는 것은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제프레스키 미국 국무부 공보과장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이자 서한 지역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 송금 재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